안녕하세요. 김현웅 피부과의 대표원장 김현웅입니다. 예전에는 피부과 레이저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빼는 레이저라든지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면 IPL 아니면 토닝 레이저로서 기미나 잔주름을 표층에만 국한된 치료가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볼살이 처진다든가 늘어지면 성형외과를 갔죠. 성형외과를 가서 우리 환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귀 여기를 이렇게 째고 여기를 째서 당겨주는 시술로 나는 타이트닝 젊어졌어 그런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드라마틱한 효과도 나오고 장점이 있지만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보면 딱 우리 성형한 거 아는 것처럼 너 뭐 했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그래도 안전하겠지만 부작용도 많고 리스크가 있는 시술이었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표층에만 국한됐던 레이저가 아니라 초음파를 우리 돋보기처럼 포커싱을 해서 심부에 조사를 해주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콜라겐이라든지 진피층, 그다음 스마스층에 에너지를 주면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타이트닝 되고 리프팅 되게 만드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세라라든지 써마지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뭐 수술한 것처럼 촌스럽게 뭐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동창을 나갔는데 너 피부 그대로다. 아니 나는 계속 아줌마가 돼가는데 너는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치료받은 것은 표시가 안 나는 이런 만족도를 주는 것이 이런 고주파나 초음파 리프팅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점점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리프팅 치료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모녀가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둘 다 미인인 모녀가 오셨어요. 그러면 20대 따님을 보면 피부가 얼굴이 탱탱한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볼륨이 가득하고 이마도 팽팽하고 처짐 없이 V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곱게 늙으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화에서 피부에 있던 지방세포도 위축이 되고 골막도 흡수가 되면서 푹 꺼지고 여기는 처지고 라인은 무너지고 그래서 얼굴이 작게 보이던 것이 바람 빠진 공이 되니까 처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바람 빠진 공을 당긴다고 해서 이게 예쁠까요? 그래서 성형수술보다 저는 이렇게 탄력 리프팅 타이트닝 치료를 함으로써 다시 탱탱볼을 만드는 것이 매우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환자분들도 많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탄력이나 리프팅 치료를 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에 울세라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획기적인 장비였고요. 처음에 할 때 지금보다 시술비도 너무 비싸고 지금도 팁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토닝하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토닝을 하다가 울세라는 장비가 나는데 해보실래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하면 가격이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몇 번 하는 거인가요? 한 번 하는 겁니다 하고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약간 소심이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 50대 환자분들한테 저한테 계속 다른 치료를 받고 이런 탄력이 떨어짐에 만족을 못하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탄력이나 리프팅 치료는 젊을수록 할수록 효과도 더 좋고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까도 제가 탱탱볼과 바람 빠진 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람이 빠진 다음에 거기에 공기를 넣는 것과 조금씩 빠지고 있을 때 공기를 넣는 것과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금 빠졌을 때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는 요새는 20대에도 10대는 당연히 권하진 않고요. 20대에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금 한번 해놓으시면 얼굴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예뻐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주 안 해도 되고 가끔씩 순위에 한 번씩 와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무슨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빠른 효과와 오래 유지 시간이 되기 때문에 20대에도 내가 좀 V라인이 10대 때보다 무너지는 것 같아, 여기가 좀 팔자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아 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50대 처음 리프팅 치료하는 분보다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는 20대나 30대 초반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는 울세라라는 장비가 나와서 초음파 리프팅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고주파의 대표적인 서바지가 나오면서 고주파 리프팅이 좋다. 환자분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고주파 치료가 리프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초음파 리프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노화가 되면서 바람 빠진 볼이 되는데 이것이 타입이 전혀 틀리기 때문이죠. 비유를 들면 살이 많으면서 노화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꺼질 땐 꺼지지만 볼살이 처지면서 굴독이 되고 여기에 살이 축 처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너지면서 노화가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 않게 나는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했어도 노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골이 상접한다고 해서 볼이 쏙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처지는 경우에는 팔자가 깊이 파이면서 여기도 무너지지만 그런 약간의 통통한 분들의 노화와 좀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있을 때 전문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노화가 된 분한테 타이트닝을 한다고 울세라를 하게 되면 초음파 리프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방 위축이 표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보다는 당연히 타이트닝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치료를 하는 게 내가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봤을 때 예뻐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쁜 만족도를 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치료보다는 서바지나 다른 고주파 치료로 그쪽에 진피층의 개선이라든지 탄력을 탱탱볼을 주는 걸 하면서 주베룩이라든지 필러라든지 스킨 부스터 같은 거로 볼륨을 같이 채워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동안 피부로 돌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광이라든지 주베룩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막 필러를 넣는다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건 실리콘이 아니라 그런 우리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진피층이 말라갈 때 거기에 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짜글짜글하던 것이 탱탱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끌고 가야 되고 반대로 나는 볼살도 많아. 근데 이게 처지기 시작했어. 여기도 이중톡이 많아.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울세라는 초음파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런 지방을 녹이는 효과를 보면서 타이트닝을 당겨주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울세라 하러 왔어요, 서바지 하러 왔어요, 아니면 다른 고주파 치료하러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술 작품을 그리는 화가거든요. 그러면 맞는 작품을 그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울세라를 하러 오실 때 바로 오시지 않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엄청 검색하고 오십니다. 똑같이 물어보는 가장 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볼이 패인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볼 패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울세라나 초음파 리프팅 장비는 심부에 정확하게 포커싱이 돼야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직접 맞아봤거든요. 마취 안 하고. 너무 아파요.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는 않고요.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통증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마취연고를 바르고 40분 이상 계신 다음에 마취연고를 닦고 해도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마취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눌러보시면 뻐근하시죠? 여기 눌러봐도 뻐근하고 여기 눌러봐도 뻐근하고 이것이 피부에 감각을 감각하는 큰 신경 브랜치가 나오는 부위거든요. 그 부위에 아프게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치과처럼 덴탈 주사기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천천히 주사를 해주면 거기가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꼭 수면 마취한 것처럼 마취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저랑 양방향 소통이 되면서 의식은 뚜렷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걱정을 안 하시고 제게 시술을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울세라를 받으면서 볼페임이 생겨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비유처럼 저는 탱탱볼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일부만 탱탱볼을 만들고 볼 부위만 쏙 들어가게 하는 시술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초음파 레이저 장비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의가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서 그 부위에 그 지방층이 타겟을 되게 과도한 에너지를 주지 않고 다른 부위를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탱탱볼을 되게 하지 거기에 위축이 되게 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여기 볼살이 많아서 저는 타이트닝이 되면서 여기도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반대로 그 부위에 에너지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울세라 몇백샷이에요, 몇백샷이 얼마예요 이거를 하실 때 저는 충분히 많이 싸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위의 전문의가 작품을 만들듯이 탱탱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걱정을 안 하고 편하게 저한테 탄력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마지아 같은 고주파 장비 치료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잘못하는 경우에 그 고주파가 열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생겨서 흉터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이고 의사가 급하게 서두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차분하게 의사가 시술을 한다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프팅 치료는 다른 정 빼는 치료나 가벼운 세수 치료보다 신중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잡았을 때 충분히 긴 시간에 여유를 두고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더 큰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김현웅이었습니다.